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뭐 겨울인데 12월 초중 겨울인데 영상의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번창하고 있는데 좀 이제 안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재수 없이면 또 확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참 바짝바짝 하루하루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운에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퇴직연금은 과연 이제 국민연금 지킴이로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해서 어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를 좀 건강히 하자 이런 취지를 먼저 주창했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 못지않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게 이제 퇴직연금 이제 적립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퇴직연금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건지, 보호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관련해서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보호되려면 진정하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서 그 후속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을 보호하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재미난 그래픽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미국 401k 계좌 수. 100만 달러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 100만 달러 외국인 계약이 있었는데 푸이그라는 야구 선수가 푸이그? 네, 키움에 100만 달러에 계약해서 들어갔답니다. 키움 히어로즈로 왔어? 네. 푸이그가? 네. 100만 달러? 계약했습니다. 연? 그쵸. 우와. 공식 오퍼 공식 뭐죠? 라시엘 푸이그인가? 야시엘인가? 라시엘인가 근데 야시엘? 아마 LA 다저스의 쿠바 함께했던 쿠바인가 어딘가? 쿠바입니다. 쿠바. 네. 야시엘? 라시엘? 푸이그? 네. 오늘 키움에 왔다고 100만 달러이네요, 딱. 와우. 내가 또 이제 원년 히어로즈 멤버인데 히어로즈 팬인데요. 푸이그 스카우트 기념으로 한번 또 우리 멤버들 뭉쳐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야구 멤버가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만나는 여의도 야구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들이 만나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 고교 야구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원년 83년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야구 얘기를 하는데 야시엘 전왕님 야시엘이에요? 라시엘이에요? 좀 야시엘 같은데 푸이그 선수가 왔군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네. 연봉 12억이니까 월급 1억이네요. 그렇죠. 네, 딱 그렇게 야시엘 푸이그 야시엘 네, 왔군요. 쳤다 하면 홈런일 텐데 이제 연봉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적정선으로 잘 맞춰서 못 데리고 왔네요.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박뱅이 요새 좀 안 좋거든 컨디션이. 박뱅 되게 긴장하겠는데요 이제 정말로. 우리의 박뱅. 네. MLB에서는 푸이그가 박병호보다는 한 수위였으니까. 한참이었죠. 자, 100만 달러 얘기 나오니까 야구 얘기 한번 특집을 한번 할까요? 정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멤버들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데. 자, 100만 달러 이야기. 100만 달러의 사나이들. 자, 푸이그 연봉이 100만 달러인데요. 이 401k 계좌라. 이 401k라면 우리의 이제 퇴직연금에 이제 어떤 약간 유사한 그런 이제 계좌인데 미국의 월급쟁이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 401k다. 이렇게 그냥 유사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피델리티 자료를 뽑아서 정리를 했는데 2018년도에 100만 달러 이상 이제 적립이 되어 있는 401k 계좌 수가 16만 8천 개. 그런데 이게 19, 20, 21, 3년 만에 41만 2천 개가 된 거예요. 100만 달러의 퇴직연금 계좌가. 그러니까 3년 만에 16. 그만큼 은퇴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기금이 누적된 규모가 이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퇴직금으로 받는 거지, 이제. 기금이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계좌가 늘어난 거예요, 계좌가. 은퇴연금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퇴직연금 월급의 일부를 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는 거고, 그럼 이거를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주식에도 운용하고 펀드에 주로 펀드, 그다음에 뭐 채권 이렇게 하는데 워낙 이제 이 미국 시장이 지난 몇 년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1k 이 적립금이 막 이렇게 불어나면서 이 100만 달러의 이 사나이들, 100만 달러의 사나이 반대는 약간 상대방은 뭐야? 상대되는 용어는 아주머니 말고 사나이 말고 뭐라고 그래? 숙녀 아닌데 신사숙녀. 신사와 숙녀잖아. 100만 달러 신사와 100만 달러 숙녀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발 늦었지만 우리도 드디어 이제 퇴직연금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바로 네, 엊그제 법을 통과했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엊그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그 디폴트 상품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개혁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이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폴트 옵션이 뭔지,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러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도 미국의 401k처럼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 가는 건지, 못 가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건지, 이 얘기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 전제는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뭐 나 국민연금 가입자이긴 한데 그게 주식시장하고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약간 이렇게 좀 이게 남일처럼 이제 이게 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의 그 적립금은 누가 운용을 해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알아서 운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국민연금하고 뭐 주식시장하고는 별개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국민연금을 보호하자,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일대 대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의 퇴직연금이 어디에서 누적된다, 이제? 나의 어디에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누적되고, 내가 그 내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데 그런 가입자들이 늘어나는데 상당 부분 앞으로는 뭐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놓고 보험사에 넣어놓고 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내가 배당받는 그런 퇴직연금 가입자로 확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퇴직연금 계좌가 하루하루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는 더더욱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이 퇴직연금 가입자들과 이해관계가 이제 일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그 환경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퇴직연금을 보호하자라는 이제 주제를 오늘 잡아봤습니다. 약간 잠정적인 결론 비슷한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 이제 띄워놓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이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평등권, 주주의 비례주 이익 보호, 주비보 없이 국민연금 보호의 캐치프레이즈는 사실상 실패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보호하자 해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번번이 그 발림을 당하더라. 그 의결권과 재산권이 편취를 당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법이 미비해서, 제도가 불완전해서. 퇴직연금은 과연
상황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건 약간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포스코 기업 분할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할 수도 있고 물적 분할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적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NH투자증권의 그 보고서를 제가 쭉 봤더니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예상된다. 이럽니다. 일적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로 가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의 자사주 13%만 가지고는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예요. 그래서 포스코 지주회사 밑에,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밑에 철강 같은 그 사업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들고 비상장을 시키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주 가치에 뭐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중립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애널리스트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 자회사로 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자회사를 기업 공개한다 할 경우에 LG 에너지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처럼 그러면 또 이제 할인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이벤트가 발생할 텐데, 그래서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도 많고 국민연금도 일대 주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를 볼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저는 뭐 지금 포스코의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성장 산업을 좀 인적 분할로 떼어내는 게 그나마 낫다 이런 성장 사업을 수소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그 희귀 금속 그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인적 분할해서 떼어내고 동시에 상장시키고, 물론 이것도 이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좀 불안하고 결함이 많지만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그게 물적 분할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하면 기업 공개를 안 하고서는 물적 분할한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더더욱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배주 지분율을 강화하면서 또 자금 조달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적 분할로 가는 건데, 일적 분할하면 또 대주주 지분율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사주 통해서 수합하고 뭐 증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0%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어쨌거나 주주가 측면에서는 인적 분할이 좀 나아 보이는데,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일대주주 국민연금의 계좌를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있으면서 그 포스코의 이사회가 ROE를 높이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경영 정책을 펴는 게 베스트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사주 13%잖아요. 포스코 외국인 지분율 많다고 하지만 적대적 M&A 누가 합니까? 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사주 저는 과감하게 한번 소각해보라. 자사주 소각하고 돈 잘 벌지 않습니까? ROE 높이면 주가는 뛰게 돼 있다. 주가가 뛰면 적대적 M&A 이런 이야기는 더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금 9.75%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좋고, 국민연금이 주가가 뛰는데 이거 팔겠습니까? 아니죠. 더 사겠죠, 더.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그 지분 구조가 잘 분산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수의 그 다른 기업들처럼, 다국적 기업처럼 지분이 분산돼 있는데 굳이 명분도 없이 기업 분할을 왜 하는 것인지 아직도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주주 가치 제고가 목적이면 ROE를 높여라. ROE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자본금을 줄이거나 소각을 해서, 그죠? 분자를 줄이거나 분모를 줄이거나 분자를 키우면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분할은
일대주주 국민연금의 의결권과 재산권에 긍정적이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버넌스 환경, 이런 법과 제도 환경에서 국민연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퇴직연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